봅시다. 먼저 우리가 쏙쏙 개념 익히기부터 먼저 잠깐 보자. 부모님, 오빠, 은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빠, 엄마, 오빠, 은비.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야. 가족 사진을 일렬로, 그냥 일렬로 세울 겁니다.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칸 4칸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답이야. 그치?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이웃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엄마 아빠 사이에 누가 못 들어가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묶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몇 팀만 배우라면 돼. 우리가 사진사야. 우리가 사진사인데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봤는데 아빠랑 엄마가 저렇게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아빠 엄마가 이제 한 몸이 된 거라고. 그럼 몇 팀을 배우라는 거야? 3팀을 배우라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너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럼 3팀을 배우라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칸이 3칸이 생길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라고. 6가지. 이해되니? 근데 그 6가지는 어떤 게 있는 거야 지금? 오빠가 여기 있었다고 칠까요? 오빠. 그다음 여기 좀 확대해 볼게. 여기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은비 이렇게 있는 거지. 맞니? 근데 이 상황이랑 이거랑 비교해 볼까? 똑같이 오빠는 여기 똑같이 있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인 거야. 은비. 서로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지. 오빠 옆에 엄마가 있냐, 오빠 옆에 아빠가 있냐는 서로 다른 사진이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진 이유가 뭐야? 아빠랑 엄마를 묶는 데 있어서 아빠, 엄마를 묶을지, 엄마, 아빠를 묶을지를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묶고 오빠, 은비 이렇게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위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왔던 것처럼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올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그래서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12가지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 다시 2번부터 봅시다. 2번. 2번은 2장을 뽑아서 만들 건데 1, 2, 3, 4, 5 중에서 일반적인 2자리라면 뭐예요? 5 곱하기 4 20가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5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만들어 봐야 되겠네. 사실은 다 배워라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야.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다 세기 힘드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든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것 뿐인 거지. 따라서 지금은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가 아니라 다 배열해서 찾는 거죠. 왜? 25보다 작은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25보다 작으려면 10의 자리는 1로 시작되거나 2로 시작돼야 될 거라고. 1로 시작되려면 2, 3, 4, 5 4가지가 있을 거고요. 2로 시작된다면 25보다 작아 되는 거니까 21, 23, 24, 25는 안 되겠네. 몇 가지가 생겨? 3가지가 생긴다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하셔야죠. 왜냐하면 10의 자리가 1로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여기는 서로 서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뽑을 건데 홀수의 개수를 찾아달래. 홀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1의 자리가 결정한다고. 따라서 1의 자리 결정해 봅시다. 1의 자리가 1로 끝나던가 또는 1의 자리가 3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돼? 그렇다면 10의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테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가 있을까? 1은 못 쓴대잖아. 빵이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이해돼? 3가지. 그리고 3이래. 그럼 3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몇 가지 경우가 있어? 1, 2, 3?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0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얘와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지금 1의 자리가 1이거나 또는 3인 거잖아. 그치? 두 개는 더해줘야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A, B, C, D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이래. 우리가 직접 돼야 돼. 우리가 직접 선생님인 거야. 그런데 A가 반장이 됐대. 교장선생님이 맞아. A는 반장시키라 그랬어. 이건 고정시킨 거야. 그럼 A가 반장이 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야. 이해돼? 반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부반장을 이제부터 결정해야 되겠네. 몇 가지 경우가 있어? 4가지? 부반장 4가지. 이해되니? B, C, D 중에 한 명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체육부장은 여기 예를 들어서 B였다고 쳐보자고. 여기 그래서 B가 됐어. 체육부장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경우 있어? 3가지. A, B는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C, D 중에 한 명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4가지와 3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부반장도 뽑고 그리고 체육부장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지금 자기가 풀어봤던 친구들도 맞아. 나 저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적으면 너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집에 가서 좀 이따가 다시 풀어봐. 지금은 그냥 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보면서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꾸만 손이 뭔가 식을 적으려고 하다 보면 머리를 안 쓰게 돼. 눈과 뇌로. 그 다음에 진짜 필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필기를 해. 봅시다.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거래. 악수를 하려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거 아니야. 5명의 친구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손을 내밀어야 돼. 내미는 경우의 숫자는 5가지가 있겠지. 얘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4번, 5번 학생이면 1, 2, 3, 4, 5 중에서 한 명이 우선 손을 내밀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손을 잡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1번이 냈어. 그렇다면 손을 잡는 애는 2, 3, 4, 5, 4명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야. 그래서 4가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악수가 이루어지려면 손도 내밀고 그리고 잡아야 되는 거잖아. 곱해서 20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1번과 5번이 예를 들어서 악수를 했어. 5번과 1번이 악수를 했어. 서로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잖아 지금. 우린 악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이 내든 5번이 내든 야 너희 악수했냐? 라고 하면 네 악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같은 경우라고. 그렇다면 2가지가 1가지가 됐으니까 빼기 1이 아니라 나누기 2가 됐을 거란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악수. 알겠지? 악수. 다시 봅시다 이번엔 도형 색칠하기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A, B, C가 있는데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할 거래. 근데 모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알겠지? 먼저
빨, 파, 노 이 세 가지 색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순서는 A, B, C 순서대로 색깔을 먼저 칠한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죠? 괜찮아? 서로 싫어요. 저는 B에 C로 할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와. 한번 해봅시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 있을까요? 빨판어 중에 하나 결정할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그래서 여기다 빨을 칠했다고 칩시다. B에는 두 가지. 파랑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C에는 한 가지죠. 왜? 노란색밖에 없어. 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 2, 1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A도 칠하고 그리고 B도 칠하고 그리고 C도 칠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나올 거고. 이번엔 좀 요번에 약간 다르네. 뭐가 다르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은데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만 줘달래. 한번 해봅시다. 먼저 A의 색칠하는 경우의 숫자는 여전히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강을 칠했어요. 여기 빨강을 칠했어. B에는 뭘 칠할까? 고민하는 순간 파랑이냐 노랑이냐를 결정할 거 아니야.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파랑을 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C는 몇 가지가 있을까? C는 한 가지일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여러 번 써도 좋은데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이래. 그럼 봐봐. 노란색을 칠해도 구분은 되는 거죠. 하지만 빨간색을 칠해도 구분은 가는 거네. 그죠? 이웃한 부분이 같은 색은 아니잖아. 아, 몇 가지다. 두 가지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곱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보자, 또 봐. 또 볼 거야. 봅시다. 1에서부터 9까지에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에서 그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은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온다. 짝수?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소수 뭐 있어? 2, 3, 5, 7 네 가지. 3의 배수 3, 6, 9 세 가지. 9의 약수 1, 3, 9 세 가지. 5 이상 5, 6, 7, 8, 9 다섯 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니? 다시 10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1개 이상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할까? 10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3개가 있어. 이걸 가지고서 가다가 구세군 아저씨 있지. 구세군 알아? 겨울에 이렇게 빨간 젖을 이렇게 따랑따랑 하면 너희들이 성금을 내는 거야. 그럼 그 돈 갖고서 불우이웃을 돕는 거죠. 보통 현대 저기 천호역 지하 뭐 이런 데 가보면 있어. 겨울에 한번 봐봐. 아무튼 성금을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머니를 봤는데 동전이 2개,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서 만작만작거리면서 고민하겠지. 얼마를 낼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100원짜리 동전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 하나를 낼까? 2개를 낼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까?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3가지 경우가 있어. 왜 3가지입니까?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 10원짜리로 낼래? 이런 사람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마찬가지.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 이걸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그리고 안 낼까? 이해되겠니? 그렇다면 얘를 서로 곱할 거라고. 몇 가지 있어? 1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2일까? 아니지. 하나가 빠져. 못 빠져. 얘가 지금 빵개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잖아. 그치? 얘도 빵개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라고. 그래서 나온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2가지라고. 이 중에서 뭐가 빠져? 얘가 빠지는 거죠. 얘는 뭔데? 안 내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잠깐만, 아직 답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렇게 돼서 11가지의 금액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이게 답 아니야. 근데 문제의 조건은 이런 조건이 있어. 각각을 1개 이상이래. 100원짜리 동전도 무조건 내야 돼. 100원짜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 있어? 이젠 2가지죠. 1개 아니면 2개. 10원짜리 동전도 몇 가지? 3가지 경우에 있겠죠. 그죠? 따라서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빼기 1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적어도 하나 낼 것이기 때문에 0원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이해하시겠니? 넘어갑시다. 잠깐만. 보자, 이번엔 주사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A, B. 그때 2A 플러스 B가 8이 됐으면 좋겠대. 실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봐봐. A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B는 뭐가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2를 넣는다면 4가 나오면 돼. 3이 된다면 2가 돼야 돼. 4가 된다면 0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는 0이 없잖아. 맞니?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밖에 없잖아. 답은 3가지인 거죠. 이건 직접 배열을 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다 배열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알겠지? 근데 조금 더 수월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 중에서 이건 곱하면 되겠구나, 이건 더하면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지. 이건 그냥 단순 3가지야. 이해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이죠, 3. 괜찮니? 이제 나중에 시험 때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면 답은 3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3가지가 또 정답인 거고. 몇 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그럼 또 3회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보죠. 뭐 맞춘 친구도 있겠지만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맞췄는지 한번 보자고요. 케이크 3종류, 아이스크림 2종류, 빵 4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먹을 거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거래요. 케이크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 있어? 아이스크림은 2가지. 1번 맛, 2번 맛, 3번 맛이 있고, 빵은 1번 맛, 2번 맛이 있는 거라고요. 이 중에서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 몇 가지 경우? 5가지가 있는 거죠. 이건 더 하시는 거죠. 이해될까요? 봅시다. 이번에 30장의 카드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잠깐만, 5의 배수 몇 가지 있는데 30장 중에서 6개. 9의 배수는 3가지. 그쵸? 또는이니까 더해주시는 거죠. 다 그냥 손으로 세면 되는 거니까. 그죠? 5, 10, 15, 20, 그 다음에 뭐 있냐? 25, 30 이렇게 있는 거고.
9의 배수는 9, 18, 27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 다 세보시면 9가지가 있는 거죠. 6 더하기 3. 이해될까요? 혹시 중복되는 거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뭐 중복되는 것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 각각 있는데 한 권씩 선택한대요. 국어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도 선택할 거라고. 국어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 봐봐, 너희들 생각한 걸 대답을 해줘야 돼. 틀릴까봐 괜찮아. 알겠지? 그래야지 내가 내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영어책은 2가지, 수학책은 5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국어도 뽑고 그리고 영어도 뽑고 그리고 수학도 뽑으래잖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휴게실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들었다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휴게실에 들어갈 거야. 지금 1번 문, 2번 문, 3번 문, 4번 문이 있대라는 거죠. 들어가는 문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4가지가 아니고 어디로 들어갈까 고민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응? 3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일로 들어왔어. 일로 못 나간대잖아 지금. 그럼 나는 2, 3, 4 어디로 가지? 이건 고민할 거라고. 그럼 나오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보죠. 어렵지 않아? 봐봐. A, B, C, D를 연결할 겁니다.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예요. 봐봐. 너희들이 여행 계획을 짜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 요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너희들이 한번 어디 들려서 갈지 너희들이 결정해봐봐. 이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서부터 D까지 가는데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든가 아니면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든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 야 심심한데 놀다 가자. 이런 경우 돼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지나는데 A를 2번 지나게 되잖아. 이 경우는 그치?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이해돼? 그렇다면 만약에 A, B, D로 간다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그쵸? 그리고 2가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2와 2는 곱해야 되는 거죠. B까지 가고 그리고 B에서 D까지 갈 거니까 4가지. 맞니? 그 다음에 A서부터 C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C에서부터 D는 1가지.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존재하겠죠. 이해되니? 괜찮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잖아.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더하셔야죠. B 거쳐서 갈래? 아니면 C 거쳐서 갈래? B를 거치거나 또는 C를 거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다시. 제가 이 영상은 다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놓친 부분,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A에서부터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갈 때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A에서부터 P를 거쳤다가 B를 갈 거라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그쵸? A에서부터 P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니? 몇 가지 용어 있어? 2가지. P에서 B를 가려면 P에서 B를 갈 거야. P에서 B를 가려면
직접 세도 돼. 몇 개 안 되니까.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나. 그 다음 둘. 그리고 셋. 몇 가지 경우 있어? 세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건 안 돼. 왜냐면 최단 거리니까 3번만에 가야 되는데 얘는 4번이죠. 검은색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돼.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요것 좀 잠깐 연습 좀 해봅시다. 봐봐. A에서부터 제가 만약에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음처럼 돼 있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 왜냐면 봐봐. 제가 여기를 C1, C2라고 한다면 C1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부터 B까지 갈 건데 A에서부터 C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C2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C1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C2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렇다면 B 입장에서는 C1 쪽으로 오든가 또는 C2 쪽으로 오는 거니까 이 한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합시다. 야, C1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라며. 여기도 한 가지고. 그럼 C1에서 B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 C2에서 B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니까 얘와 얘를 더해서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이해될까요? 좋아요. 이번엔 마찬가지 A서부터 B까지 갈 건데요. 마찬가지 최단 거리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나눠보죠.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알겠지?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이해되세요?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B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건데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잘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 지점은요? 한 가지죠. 이 지점은 한 가지예요. 그냥 쭉 오는 방법밖에 없죠. 이 지점은 한 가지. 이 지점도 한 가지. 이 지점도 한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이 지점은요? 두 가지죠. 이 지점은 이 지점으로 오려면, 이 지점으로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죠.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10가지. 마지막 최종 B는 20가지가 생깁니다.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아까 이 부분 계산할 때 이제 더 쉬워진 거예요. P에서부터 B까지만 가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다 세줬지만 여기까지 P에서부터 B까지만 볼 거예요. 몇 가지? 한 가지. 요 지점도 한 가지. 요 지점도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두 가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B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것도 지금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직접 다 배열하는 게 기본이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기본이라고. 11, 22, 33, 44, 55, 66. 몇 가지? 아, 동전이군요. 미안합니다. 미쳤나 보다. 동전이야. 앞, 뒤. 그것밖에 없죠. 몇 가지? 두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몇 개? 동전이 나오는 경우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동전도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도 나와야지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12가지. 이해돼? 아, 얘들이 다시 또 멍해졌구나. 집중력이 떨어졌네.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주사위는 1, 2, 3, 4, 5, 6이고 뒷면 나오면서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다면 H1, H2, H3, H4, H5, H6 6가지. T1, T2, T3, T4, T5, T6 6가지. 이해되니? 그래서 총 12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열하기 귀찮으니까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고 야 2가지고 6가지면 각각마다 6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2 곱하기 6 12가지지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비기는 경우는 가가 아니면 빠바 아니면 뽀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할 때는. 그죠?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서로 다른 유짝 4개를. 아, 윷이 뭔지 알아? 아,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애를 쭉 던지는 거잖아. 육가락 4개를. 맞니? 그것을 배를 드러내면 이렇게 하고 등을 드러내면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육가락 4개가 있어. 야! 윷!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몇 가지야? 배를 까든가 등을 보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2가지. 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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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이 결정이 되려면 얘네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해되니? 16가지가 존재하죠. 이해되니? 주사위 2개가 있어. 2개가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A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3가지, B도 3가지 곱하시면 9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못하면 뭐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봅시다.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는 순서를 결정할 거래요. 1번, 2번, 3번, 4번에 쭉 요 순서대로 가려고 해요. 4명의 학생은 A, B, C, D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야, 제일 먼저 누가 달리는 게 좋을까? 달리기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 무조건 쟤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A, B, C, D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은 누구가 좋을까? 결정하겠죠. 그것이 바로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같은 겁니다. 현아, 민서, 혜수, 수아가 있는데 현아와 민서가 양 끝에 앉을 거래. 현아랑 민서가 양 끝에 앉을 거래. 4개의 칸, 보이지 않는 4개의 칸에 우리가 세울 건데 현아랑 민서는 맨 끝에 세울 거래. 그럼 현아야, 네가 이쪽으로 와. 민서는 저쪽 끝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민서야, 네가 이쪽 앞으로 와. 현아, 저쪽 끝으로 가고. 얘네도 모두 양 끝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 뭘 결정해야 돼? 혜수랑 수아를 여기 앉힐 거죠.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숫자 2가지, 여기는 1가지. 그래서 2가지가 생기는 거죠. 뭐뭐 있어? 혜수, 수아든가 수아, 혜수든가 2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2가지 상황. 이렇게 되든가 현아가 앞에, 민서가 앞에 또는으로 연결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몇 가지가 생기고 4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까 사진관 문제랑도 같은 얘기죠.
만약에 엄마, 아빠, 해수, 수아가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양 끝에 앉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가족들을 포함하면서 양 끝에 서주세요 라고 하면 같은 얘기가 된다고. 이해되니? 이제 그때는 우리가 사진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그 역할에 정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다. 알겠죠? 단순히 곱해야지 더해야지만 하면 저 그렇게 해서도 여기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거 다 맞췄어요. 난이도가 훨씬 높아져. 지금 이건 정말 껌이야. 장담해. C2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 어떻게 알았어 아까? C2를 묶으라고. 알겠지? C를 묶고 나서 A, B, D, F 얘네들을 배열하자고. 물론 또 어떤 경우도 있다고? 이 C로 묶는 경우도 있겠지. 왜냐면 지금 한 줄로 세울 거라서 그래. A, C, 이 C냐 C냐는 다른 얘기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4가지. 보이지 않는 칸이 다섯 칸이 생긴다고. 이해되니? 보이지 않는 칸이 5칸이 생긴다고. 5, 4, 3, 2, 1. 얘도 5, 4, 3, 2, 1. 그렇다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저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다시 추워요? 끌까요? 에어컨은? 괜찮아요? 다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우리 색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래요. 이웃한 부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색이래. A에 뭐 칠할까? 고민하겠죠. 색깔은 빨, 파, 노, 초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A에는 뭐 칠할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은 B에는 뭐 칠할까? 3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죠. 파랑을 칠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C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돼. 빨강도 안 되고 파랑도 썼으면 더 이상 못 쓴다고. 2가지.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기선 그냥 서로 다른 색이면 됐대. 봅시다 다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번째로 작은 숫자는 뭐야? 하나씩 배열해야 되겠다. 우선 첫 번째는 뭐지? 제일 작은 애. 10으로 시작하는 애 있겠죠? 10. 2, 3, 4, 5. 15까지가 있었겠죠? 이해되니? 괜찮아? 그 다음 2로 시작되는 경우는 21, 23, 24, 25. 4가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25 있죠? 25는 몇 번째 수예요? 몇 번째로 작아요? 8번째로 작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제일 작은 수, 여긴 8번째로 작은 수. 다시. 3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31, 32, 34, 35. 얘가 9번째 수가 됐을 거고요. 얘가 10번째 수가 됐겠죠. 이해되세요? 4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5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해될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10번째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2, 3, 4 중에서 뽑았는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는데 3자리 자연수의 짝수를 만들 거래요. 잠깐만. 짝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1의 자리 숫자가 결정한다고.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빵이 들어가든가 또는 2가 들어가든가 또는 4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 지금 숫자가 0, 1, 2, 3, 4 중에서 만들 거예요. 0, 1, 2, 3, 4 중에서. 그럼 만들어 봅시다. 100의 자리 들어가는 경우 숫자 몇 가지 있을까요? 얘가 0이 들어갔어. 왜 이래? 여기 0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2, 3, 4 갖고 만드시는 거죠? 1, 2, 3, 4 가지고서. 맞습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4가지,
3가지. 그래서 12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해돼? 다시 해볼까요? 2가 들어갔어. 이번엔 2를 못 써. 이번엔 2를 못 써.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3가지죠. 0 못 들어간다고. 1, 3, 4 중에 하나 결정할 거라고.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1이 쓰였다고 칩시다. 그럼 1도 못 써.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3가지죠. 빵, 3, 4. 빵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9가지가 존재하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4로 시작되는 경우는요? 그건 니들이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하셔야죠. 그렇죠? 1의 자리는 1 또는 2 또는 4니까. 경은이를 포함한 학생 8명이 있습니다. 경은이가 있고요. 학생, 스튜던트. S7까지 써서 칩시다. 여기서 주연 2명, 조연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네. 아, 내 딸 경은이 있지? 걔가 요번에 주연하고 싶대. 그냥 참고하라고. 그리고 갔었어. 그럼 어떻게 해? 교장 선생님 딸은 우선 우리는 주연 2명이고 조연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주연은 이미 1명 결정이 됐네. 그쵸? 경우의 수 1가지예요. 경은이. 아쉽지만. 이번엔 주연을 뽑아야 되겠죠? 몇 가지? 주연을 뽑는 경우 숫자 몇 가지 있어 이제? 7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8명이지만. 그래서 S4가 뽑혔다고 칩시다. 조연을 뽑는 경우의 숫자 6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 곱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엔 나누기 2를 해? 안 해? 안 해. 그쵸? 주연과 조연과 주연은 서로 다르잖아. 추워? 아니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아, 난 그냥 추우면. 그럼 좀 끌까요? 잠깐 보죠. 다시 이번에. U장 4개입니다. U장 4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개를 또 모르는 거 아니야? 개 뭐야, 개? 지금 육가락이 4개가 있어. 육가락 이렇게. A, B, C, D라는 육가락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 2개는 뒤집어 까야 돼. 그죠? 배를 뒤집어 까야 돼. 이해되니?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뒤집어 까는 애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먼저 뒤집고,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A를 먼저 뒤집고 B가 나오는 경우나 B가 먼저 뒤집고 A가 뒤집는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인 거야. 똑같이 개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 청소도 한번 뽑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일반 대표 뽑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이해되지? 그럼 대표 2명 뽑는 거네. 야, 누가 뒤집어질래? 물론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거야. 육가락한테 야, 누가 뒤집어질래? 또는 누굴 뒤집을까? 4가지 3가지. 이해되니? 2로 나눠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뒤집어질에 2명만 뽑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답이 몇 가지인지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은 걔가 몰라서 틀리면 어떡해? 그런 애들 많아요. 정말로.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문제집 같은 데서 나와서 다 설명을 해주고 가니까 시험장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는데 과제에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테스트 보거나. 저 거리 뭔지 몰라요. 이런 애들. 보통 윷놀이 집에서 해요.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애들이 많아. 예. 나중에 다시 보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남학생 대표 1명이랑 여학생 대표 2명을 뽑을 거래요. 대표네. 보세요. boy, hey boy, girl. 점점점 하자. 8명의 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학생 대표 한 명을 뽑아야 돼. 우리가 선생님이야. 남학생 대표 한 명을 뽑는데 몇 가지 고민을 할까? 네 가지 고민하겠죠. 누구 뽑을까? 여학생 대표 2명 뽑아야 돼. 이번에 몇 가지 고민을 할까? 첫 번째 누구 뽑지? G3 뽑을까? 이런 고민하겠죠. 8. 근데 한 명 더 뽑아야 된대. 7. 그래서 G1과 G8이 뽑혔다고 칩시다. G8, G1과 G1, G8은 같은 거죠. 대표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될 거라. 28이네. 이해되니? 괜찮아? 그 다음에 4와 28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보기의 숫자에 32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서 봅시다.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 우리가 선분을 볼 때 보통 시작점 해서 도착점 존재하지 않나요? 그쵸? 시작점의 경우의 수 5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칠까요? 도착하는 경우는 4가지. 20가지인가 그러면? 아니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나 여기서 이렇게 그으나 같은 상황이잖아.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네. 청소당번 2명 뽑는 경우. 그쵸? 이번엔 3개의 점을 이용해 삼각형을 만들 거래. 이렇게. 이해되니? 5가지, 4가지, 3가지. 그런데 내가 A, B, C 순서대로 묶어서 삼각형을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또는 또 빠진 거 뭐 있냐, 요렇게 그리나, 모두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청소당번 3명 뽑는 거네. 나누기 얼마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6으로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3개의 점이 배열되는 경우의 숫자인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그게 한 가지가 된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니에요. 저는요, 어차피 삼각형은 점 3개만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는 삼각형이 안 되는, 삼각형에 필요 없는 점 2개를 먼저 골라달래요.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야, 너 빠져. 하게 되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나, 아까 전처럼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대로 가시면 된다고. 내가 만약에 틀렸어. 선생님 틀렸어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좀 더 큰 도움이 돼요.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수두룩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